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9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두 번째 주제인데, 왜 푸틴 대통령이 flex his military muscle. 자, flex muscle 하면 그 근육을 이렇게 발휘하다, 그러니까 완력을 쓰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그의 어떤 군사적 완력이죠. 왜 푸틴은 군사적 완력을 썼을까요? in 우크라이나 border,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요. 자, 요약을 해보면 이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토의 서방 세력이죠. 나토의 서방 세력과 우크라이나의 대척점, 바로 그곳이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러시아는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겠죠. 완충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군사적 완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서방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는 3분의 1 가격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불확실해지면서 가스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가스관 차단 한 번 했었고요. 또 2009년도 2차 위기 때는 정당한 가격을 내라고 러시아가 요구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이제 불안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값이 싸졌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런 천연가스와 석유가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여파로 이제 독일은 이 발트해 바다로 이 1200km의 그런 가스관을 이제 발트해에서 독일에서 더 비용을 대면서 이런 우크라이나 위기로 이제 가스를 잠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직접 거래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독일이 이 가스를 통해서 서로운 좀 친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또 독일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이제 전반적인 주제는 이건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4월 9일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러시아 병력이 2014년 이래 최대로 왔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2021년 5월 7일 날에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8만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 다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희망해 자격 갖춘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겠다 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진이 나와 있죠. 미국이 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나토에 가입을 희망한다.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이거 입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ussia has been pullback. 자, pullback은 뒤로 철수했다는 것이죠. tens of thousands of troops, 군대를 from its border, 국경으로부터.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following, 뭘 쫓아왔어요? A show of strength죠. 완력이죠.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을 과시했다. 이 정도의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력을 과시했다. 무력을 과시했다. show of strength. 근데 그 무력이란 것은 rattle, nerve라고 했습니다. 자, rattle은 원래 소, 마차나 이런 것이 덜커덕 거리다, 이런 말이 rattle인데, 여기서 이제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동요하게 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rattle, nerve 하면요, 신경을 불안하게 하다, 동요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rattle, nerve from 키브. 키브는 여기가 보면 우크라이나의 한 가운데 자른 다리 있죠. 강이 흘러요. 잘라가지고 이쪽은 친서방, 이쪽은 친너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러시아 국경 지역에 지금 분리 독립주, 그 다음에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로 넘어갔죠. annexed by Russia, 러시아에 의해서 병합이 된 거고, 이쪽은 이제 separatist control,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이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죠. 자, 키예브에서 지금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경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긴장이 완화되고,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러시아의 그 디펜스 미니스트리 said that,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자, draw down. 자, draw down은 감축이 되겠죠. 아래로 잡아당긴다. 저런 감축이죠.
이런 군사의 철수가 would be complete, 완결될 것이다. 자, 5월 1일 날. 자, 이것은 part of a routine, 일상적인 것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그 미국의 그 오피셜 관료들은 waiting,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 to exhale. 자, inhale, exhale 그러잖아요. in은 안으로니까 숨을 들이마시다고, exhale은 숨을 밖으로 내뿜는 거죠.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느낌이죠. exhale.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니까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서 what does Vladimir Putin, 푸틴의 latest 이런 최근에 muscle flex 이런 완력을 행하는 거, 군사 작전을 행하는 것은 tell us about 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냐면 그의 priorities,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근육의 그 발휘, 즉 이런 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즉 바로 여기까지도 뺏기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의 그런 미국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다 군대를 8만 명을 국경에 집합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푸틴이 왜 이렇게 디터민트 단호하게 마크 테리토리, 왜 러시아의 국경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흑해 함대가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부동 항구가 크림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국경 그 근처, 해외 근처에 통해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우회가 벨라루스잖아요. 이 두 지역이 이제 무너지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경 근처를 러시아가 영토를 사수하려고 단호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he won treat Ukrainian president.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파트너로서, negotiating 파트너로서, 협상 그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을 대우하려고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has recently taken action.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최근에 take action,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나토로 하여금 speed membership in signal to Moscow. 소련에게 이제 어떤 시그널을 보낸 거죠. 멤버십의 시그널을 빨리 들어오라라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촉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친서방주의는 왼쪽 편, 이쪽 그 영역에서는 빨리 나토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프로-러시안 알리거키. 알리거키란 말은 과도 정치라고 합니다. 과도 정치. 자, 과도 정치란 말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를 이제 알리거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찬성하는 그러한 알리거키, 과도 정치,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과도 정치에 반대하는 그러한 그 정치를,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리고 he's reiterated. 자, 다시란 뜻이죠. 리터라면 문자니까 계속 문자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거듭 촉구했다, 뭐 재천명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He's called for, 뭘 요구했어요? pass, 길이죠. 빌, 어떤 길? 네토의 멤버십으로 for his country. 그의 그 국가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나토의 회원국으로서의 가는 길을 계속 재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요, has sent 보냈습니다. unfriendly signal toward Moscow.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이제 아주 그 프렌들리하지 않은 비협조적인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ncreased sanction, 계속 압력을 넣었죠. 제재 조치를. 뭐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는다거나 은행 뭐 그래서 이제 제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는요, provide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디펜시브 웨폰을, 그러니까 방어 어떤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터키도 어떻게 보면 나토의 일원이니까요. 미국 편이잖아요. 자, 푸틴은 want to all of them, 그 모든 것들이 to think carefully, 좀 신중히 생각하기를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they take further action이죠.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하고 싶어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이유. 왜 푸틴이 이렇게 완력을 행했는가? 두 번째 이유. 자, the show of strength. 이런 완력을 보여주는 것은 tell us that. 뭘 보여주는 거냐면, Putin want US and European 리더들로 하여금 투시 봐라. 러시아가 determine, 단호하지 않냐. 그리고 be willing to, 기꺼이 take risk, 위험을 감수하겠다. to protect Kremlin interest.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이해관계, interest, 그런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there's little chance. 자, no chance죠? 기회가 없다. 어떤 기회? 푸틴이 order an invasion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런 침략을 명령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스트, 많은 희생을, 라이브스, 많은 생명을, 희생을 지키겠죠. 많은 수의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함부로 그런 군사작전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나토의 그 멤버십 인 유럽입니다. 나토에 지금 보니까요. 여기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이쪽만 좀 색깔이 없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제 나토입니다. 프랑스, 뭐 스페인, 유나이티드 킹덤, 덴마크, 독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어때요? 터키까지 다 나토 회원국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북유럽 발틱 3국까지도 바로 러시아 국경을 접해주고 있는 이 나라들까지 지금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까지 이 두 개만 이제 끝나면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는 거죠. 혼자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는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번에 벨라루스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이 죽으니까 러시아 트룹스가 죽으니까 그런 그 코스트 돈이 드니까 즉 그런 생명을 치러야 되니까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orce of prohibitively expensive occupation 이렇게 비싼 그 점유죠. occupation 점유. 그 나라를 40 million people across territory larger than that of any current EU member. 현재 그 EU 멤버의 그 territory가 되겠죠. 영토보다도 엄청 더 크잖아요. 전체가 크잖아요. 이 그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40 밀리언 피플이니까 아마 4천만 정도의 이런 국가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군대까지 비싼 어떤 점유를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프로히비트리니까 어떤 금지되어지는 그런 비싼 점유를 강요한다는 거. 요것도 많은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제 서방 정부는 압니다. 뭘? They would better watch closely. 좀 친밀하게 이제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방과 서방 정부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하니까 서로 친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 in that sense 이런 의미에 있어서 푸틴은 got just what he wanted. 그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막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call for 요구했다는 거예요. 뭘? 서밋 정상회담을. 그리고 동시에 talking top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이든은 changed his mind 마음을 바꿨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뜨리면서 변화를 줬다는 것인데. 그래서 ending this military exercise 이런 군사적 연습을 이제 ending 멈춤으로써 러시아의 그런 텀 이 텀이란 뜻이 많은데요. 텀이 뭐 in terms of 하면 뭐뭇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고요. 뭐 용어, 임기, 학기, 뭐 조건, 회기 뭐 뜻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이제 러시아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밀리터리 엑서사이즈죠. 군사적 연습을 작전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것을 끝내준다는 것은 기브 준다는 거죠. 푸틴에게 뭔 마지막 스모크를 준다. 스모크란 말은 이제 웃음인데요. 미소. 이게 러시아에게 이제 푸틴에게는 마지막 미소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군사적 작전을 연습할 뿐이야. 이걸 끝낸다는 것은 마지막 그 스모크, 미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서로 정상들이 한 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 정도 되는데 여기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가스에 얼마나 의존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서방으로. 그죠? 이게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흑해가 여기 있죠. 크림반도니까. 이렇게 이제 터키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 바다, 발틱해의 바다, 이 발틱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여기가 40%나 되는, 프랑스 18%, 이탈리아 20%이 정도의 그런 그 석유나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 라인을 잠궈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독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대한 발틱의 그런 바다를 통해서 이제 독일로 직접 오는 이런 가스관을 건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가 러시아 가스를 지금 수입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아까 독일로 오는 게 노드스트림,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푸틴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A show of strength, 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For reason, 그 이유는 have little to do with,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much to do with Russia future, 러시아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remain the world number 2 exporter. 자, 세계 2위 수출국이죠, 석유에. 자, 그리고 number 1 exporter of natural gas, 천연가스 1위야, 수출에. 근데 이번 초에 그의 레인, 그 푸틴의 그 레인, 통치 기간이 되겠죠? 통치 기간. 푸틴의 이런 통치 기간의 초기에 during the hydrocarbon boom입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죠. C와 H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죠. 즉 석유와 천연가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ended,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함께. 그러니까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통해서 이런 석유 천연가스 붐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는 레드핫이 되었죠. 레드핫이라는 것은 빨간색이니까 뭐 뜨겁다, 그러니까 뭐 계속 상승했다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평균 7%까지. 그렇지만 오일 마켓은 never recovered from,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일 생산의 그런 서주라는 것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러한 그 오일 생산의 그런 증가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that followed and since then Russia economy, 러시아 경제는 계속 해마다 평균 1, 자,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평균 1%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는 그래서 have done much,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diversify, 다각화하다. 경제를 다각화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프람 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벗어나기에는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경제를 다각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일 앤드 가스는 여전히 make up,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60%를. 그 다음에 그 수입의 40%를. 자, living standard are in decline. 그래서 그 living standard, 그 생활 수준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이 promising all sort of goodie, 좋은 걸 다 약속했어요. 그의 21년 동안의 통치의 기간에. 근데 이것이 이제 no confidence,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미디어들은요, 지금 pay attention to,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뭐에? 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페이트, 운명에 대해서.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푸틴의 그런 그 커럽션, 타락한 거, 그런 자금 관리, 그다음에 아방궁 같은 그런 궁궐을 지었다고 했죠. 그런 돈들에 대해서 까발렸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독살도 시켰는데 살아남았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뭐 고문을 했겠죠. 그래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등 통증, 다리가 마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determine, 푸틴 크리틱이었죠. 푸틴의 그 아주 단호한 비평가였는데, 이 사람이 find himself in prison, 지금 감옥에 있고요. in failing health,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 cannot be too concerned,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염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메이저 오브 러시아의 그 주요 메이저 머저러티, 다수가 dislike, 물론 이제 나발리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don't care about him, 상관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나발리가 doesn't survive, 만약에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의 메시지, 즉
푸틴을 갈아엎어야 된다. 부패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서바이브 할 것이라는 거죠. will survive죠. 그래서 이제 rising frustration 이런 그 증가하는 이런 좌절, slow growth 저성장 시대의 이런 좌절감, 그 다음에 poor prospect 전망이 밝지 않죠. 푸어니까. 그 다음에 massive corruption 이런 대규모의 타락, 부정부패 이것이 leave Putin in need. 푸틴을 어떤 상태로 놔뒀다? muscular displays.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근육에 보여준다. 즉 군사작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to bolster his popularity. 그의 인기를 bolster,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 푸틴의 이미지는 굉장히 상남자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총도 잘 쏘고 뭐 전 CIA, 러시아의 CIA 출신이다 보니까요. 그런 모든 정보력과 돈과 부패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21년 동안의 권좌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선이죠, 사선. 자,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에 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작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